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2025년 마포구 아파트값 폭등 탑10입니다. 호가 말고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리고 전세가가 얼마나 같이 올라왔는지, 그 다음 이 단지가 앞으로도 수요가 몰릴 만한 동력, 그러니까 모멘텀까지 반영해서 뽑은 순위입니다. 면적은 전용 몇 제곱미터라고 부르고 그게 어느 정도 평인지 같이 말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전용 84제곱미터는 보통 25평 정도 쓰는 집, 시장에선 33평형이라고 부르는 구간이에요. 마포는 지금 와 많이 올랐네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서울 코어다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씩 가봅니다. 1위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현동 재개발 공덕 생활권입니다. 첫 번째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입니다. 이 단지는 공덕 1구역 재개발로 나오는 새 아파트고 전체 세대수는 1100세대가 넘는 대단지급입니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에요. 아직 아무도 안 살고 있죠. 그런데 벌써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즉 실사용 약 25평대 국민형 집. 이 타입의 분양가는 대략 17억 1천만 원 선이었는데 2025년 10월 초 고층 분양권이 27억 3천만 원 수준에서 실제로 손바뀜했습니다. 아직 입주도 안 한 집이 이미 27억대에서 거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분양가 대비로만 보면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붙은 셈이죠. 이건 단순히 비싼 애 정도가 아닙니다. 이 동네 앞으로 이 정도 할 거다라는 기대가 돈으로 미리 확정돼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마포 핵심은 이미 가격으로 선언됐다. 전세 가격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입주 전이기 때문에 세입자 전세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순수하게 매매 프리미엄만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 단지는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입주도 안 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급이 27억대까지 인정된다. 이 한 방으로 마포 전체의 심리, 그리고 주변 단지들의 기준선을 통째로 끌어올렸습니다. 2위 마포 그랑자이 대흥동 공덕역 대흥역 더블 생활권입니다. 두 번째는 마포 그랑자이입니다. 세대수는 1200세대가 넘는 규모이고 2020년 입주한 비교적 새 단지예요. 공덕역, 대흥역 모두 생활권에 들어오고 신촌, 공덕 상권까지 연결되는 입지라 실제 거주 수요도 자산가치 프리미엄도 동시에 챙기는 쪽입니다. 거래를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즉 약 25평 정도 쓰는 집, 시장에서 흔히 33평형이라고 부르는 주력 평형. 2025년 10월 2일에 이 평형이 26억 8,500만 원, 12층 기준으로 실제 거래됐습니다. 이건 그냥 호가가 아니라 신고된 실거래 가격입니다. 전세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같은 평형대 전세가 10억 5천만 원까지 2025년 10월 9일 18층 거래 기준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KB 전세, 일반가, 그러니까 중간 수준 추정가도 10억대 중반 수준에 걸려 있습니다. 이 조합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매매는 26억 27억 근처인데 전세가가 10억 11억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 실수요든 투자든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올 명분이 충분합니다. 여긴 비싸지만 그래도 사볼만 하다라는 계산이 실제로 돌아가는 단지라는 뜻입니다. 3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현동 약 3,800세대 이상의 초대단지입니다. 세 번째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이 단지는 너무 유명하죠. 아현 뉴타운의 상징, 마포의 국민대장 단지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습니다. 학군, 교통, 상권, 커뮤니티, 편의시설 한 번에 다 깔려있는 타입입니다. 여기도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약 25평 전후 그 국민형 집, 2025년 9월 27일 신고 기준으로 26억에 실제로 거래가 찍혔습니다. KB 시세상으로도 이 평형대는 25억대 중반, 일반가가
약 25억 5천만 원, 상단은 26억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잡혀 있어요. 전세도 따라옵니다. 같은 단지, 같은 구간에서 전세가가 9억 4,500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 2025년 9월 말 신규 계약 기준으로 실제 신고가 돼 있습니다. KB 전세 일반가도 약 9억대 중반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매매가 25억 26억, 전세 9억대 중반 10억. 이 말은 곧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갭이 대략 15억 전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끼고 들어가서 버틴다가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마포는 그냥 비싸서 못 사가 아니라 마포는 비싸지만 전세가 같이 버티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여전히 실수요의 최전선으로 불립니다. 4위.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염리동. 약 1700세대급자이 브랜드입니다. 네 번째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입니다. 이 단지는 공덕마포 생활권의 핵심 신축급자이. 브랜드로 마포에서 이 정도면 프리미엄이지라고 바로 말해버리는 곳이에요. 전용 81제곱미터, 실사용으로는 약 25평대. 2025년 10월 전후로 보면 이 구간이 23억에서 24억 선으로 실제 거래가 계속 올라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타입에 따라 16억 중반대 신고가 돼 있어서 편차는 확실히 커요. 하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국민형 실사용 20평대 중후반이 20억 초반이 아니라 20억 후반에서 24억까지 실제로 팔렸다. 이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전세는 2025년 9월 10월 기준으로 8억 7천만 원에서 9억 원 정도 사이 전세 계약이 잡혀 있습니다. KB 전세 일반가도 약 8억 후반으로 기재돼요. 정리하면 이 단지는 마포의 준신축자이라는 타이틀로 전세 약 9억, 매매 약 23억 24억, 즉 전세 9억 끼고 20억 후반대에 산다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인 곳입니다. 이게 마포의 기준선을 위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위. 신촌 수파이파크 신수동, 광흥창역 신촌 사이, 약 1000세대급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촌숲 아이파크입니다. 신수동과 광흥창역 사이, 그리고 신촌 상권을 같이 누리는 준신축 브랜드 단지예요. 2019년식이라 상품성이 아직 신식에 가깝고 한강 접근성까지 이야기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전용 84제곱미터, 약 25평대. 2025년 10월 17일 18층 기준으로 이 평형이 25억 원에 실제로 거래됐습니다. 전세도 그냥 전세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4일 29층 기준 전세 계약이 11억 7천만 원까지 신고돼 있고 KB 전세 일반가도 11억 초반으로 잡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신촌 한강 접근 가능한 준신축. 25평대는 전세도 11억대, 매매도 25억대라는 그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신촌 서강대 합정 라인의 생활권이 단순임대, 수요 지역이 아니라 고가 거주지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포 서쪽 축이 마포 안에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강북 최상위 벨트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6위. 공덕자이 아현 공덕 핵심 생활권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덕자이입니다. 이 단지는 잠깐 거래 이슈가 꼬였던 적이 있었어요. 등기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행정 절차 같은 게 있어서 사도 되는 거야? 하는 불안감이 돌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해소되면서 바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약 25평대. 2025년 5월 24일 기준으로 20억 6천만 원 14층 거래가 나왔고 이후 8월 24일에는 22억 2천만 원 5층 거래까지 신고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상단이 바로 다시 찍힌 거예요. 전세 쪽도 강합니다. 전용 약 115제곱미터, 즉 30평 후반에서 40평대에 해당하는 중대형에서 2025년 5월 15일
전세 계약이 13억 원 선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전세 자체가 이미 초고가 전세 라인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그 전세 수요가 곧 매매 상단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공덕자인은 이재 매매도 다시 끌어올랐고 전세도 고가 전세가 붙는다. 상단이 고정된다. 이 구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위. 마포 더 클래시 아현동 약 1400세대 이상 규모입니다. 7번째는 마포 더 클래시입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반 사이에 입주가 본격화된 신축급 대단지예요. 아현, 공덕, 신촌 라인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젊은 맞벌이 가구, 아이 키우는 가구 둘 다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는 전용 약 25평형 기준으로 매매가 최근 26억 언저리까지 언급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더 작은 18평대. 실사용 면적의 전세도 8억 원 수준에서 시장에 잡힙니다. 말 그대로 신축 역세권 학군, 브랜드가 한 번에 묶이면 25평 전후가 20억, 중후반, 중소형 전세도 8억. 이게 지금 아현 뉴타운 축의 현실입니다. 8위. 한강 밤섬자이 광흥 창역 한강변 라인입니다. 8번째는 한강 밤섬자이입니다. 2010년대 초반 공급된 한강변자이 브랜드 단지고 세대수는 400세대 후반 정도 되는 중형 단지입니다. 특징은 단순합니다. 한강 조망과 도심 접근, 전용 110제곱미터급, 실사용으로 보면 대략 33평 전후 이상 되는 중대형. 2024년 중반에는 이런 중대형이 16억 초반대에 거래된 적이 있었는데 2025년 10월 2일 신고 기준으로는 거의 19억 9,500만 원, 거의 20억 원에 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3억, 4억이 그냥 점프한 거죠. 이건 한강 조망 중대형의 위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가을 신규 전세 계약에서 7억 후반대 수준이 찍히는 표본이 확인됩니다. 즉 한강 보이는 중대형, 전세 7억 후반에서 8억 매매, 20억 근처의 방정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마포 서강 광흥창 라인은 대형은 잘 안 나간다는 옛말에서 한강 라인, 중대형은 프리미엄 자산이라는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9위. 공덕 한화꿈에 그린 공덕역 생활권, 준중대형 중심입니다. 9번째는 공덕 한화꿈에 그린입니다. 이곳은 세대수가 200세대대라 비교적 작지만 공덕역 접근성과 마포대교 접근성, 즉 도심, 여의도 양방향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가 핵심이에요. 중대형 기준으로 보면 전용 100제곱미터 이상, 2025년 10월 9일 4층 기준 실거래가 약 15억 원이 신고돼 있습니다. 전세도 확인해보면 2025년 9월 15일 신고된 전세 계약이 약 7억 1,400만 원 수준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공덕역 도보권 30평 후반에서 40평대. 가족형 집을 전세 7억대에 들어오고 매매는 15억 정도로 잡을 수 있다. 완전 초고가 하이엔드는 아니더라도 직주 근접 애들 키우는 생활성이 동시에 가능한 선택지로서 수요가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2. 메세나폴리스 서교동 합정역과 붙어있는 복합 주상복합. 10번째는 메세나폴리스입니다. 합정역 위에 쇼핑몰과 주거가 하나로 붙어있는 홍대 합정 상권을 집 안으로 끌어오는 방식의 주상복합이죠. 2025년 10월 17일 신고된 전용 약 122제곱미터 실사용으론 대략 37평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평형이 2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더 큰 평형, 전용 약 142제곱미터 실사용으로 42평 정도 되는 라인이 27억 5천만 원에 계약된 표본도 있습니다. 전세는 더 인상적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신고된 전세 계약 금액이 17억 5천만 원, 고층 라인 기준으로 올라와 있고 KB 전세 일반가도 이 단지에서 15억 원대 수준으로 잡힙니다. 즉 합정 한가운데 바로 쇼핑몰 붙은 대형 평형은 전세만 해도 15억에서 17억대에서 수요가 있고 매매는
26억에서 27억대에서 실거래가 찍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이 아니라 나는 합정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산다라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첫째, 아직 입주도 안 한 새 단지, 특히 재개발 프리미엄 단지가 분양가 대비 10억 이상 프리미엄을 붙이며 27억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그 상징이에요. 미래 마포의 대장을 시장이 이미 돈으로 사버린 상태입니다. 둘째, 준신축 핵심 단지들의 전세가가 같이 올랐습니다. 마포 그랑자이는 전세가 10억대 중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전세가 9억대 중후반에서 10억 신촌 스파이파크는 전세가 11억대까지 확인됩니다. 전세가 이렇게 버티면 매매 상단, 즉 25억, 26억, 27억이라는 숫자가 그냥 유지가 돼요. 그 돈 주고도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한강과 도심 프리미엄이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강 밤섬자이는 중대형이 1년 사이에 3억에서 4억씩 점프했고, 메세나폴리스는 대형 평형에서 매매가 26억에서 27억대, 전세가 15억에서 17억대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활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포가 단순히 출퇴근 편한 동네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소비와 문화까지 누리는 하이엔드 도심 주거지라는 인지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리나 세제 규제가 바뀌면 거래 심리가 식을 수 있고, 거래량이 갑자기 줄면 호가는 하늘, 실거래는 바닥, 이런 괴리가 다시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희소한 라인, 예를 들면 한강 조망. 고층 한 세대가 신고가로 팔린 걸 단지 전체 가격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같은 평형, 같은 방향, 비슷한 층인지 맞춰서 2024년 하반기 거래와 2025년 거래를 나란히 비교할 것. 그리고 그 평형의 전세가가 같이 올라왔는지 볼 것. 이 두 가지를 통과하면 진짜로 오른 단지입니다. 결론만 딱 남기면 이겁니다. 지금 마포는 신축 역세권 브랜드 한강. 이 네 글자가 붙은 곳은 매매든 전세든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곧 가격 상단을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마포구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매 계약 직전 같은 평형 평균으로 실거래 재검증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